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벌써 22년 됐어요. 이제 선생님들 번호표 받으셨네요. 올해 1년 동안 선생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달려갈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이거 아직 안 펴보셔도 되고요. 올해 선생님들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졌죠. 그죠? 올해는 이제 최종 목표는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도 지금 선생님들의 신념, 마음가짐이 아마 1년 중 최고일걸요.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고 이제 올해 정말 열심히 해서 나도 꼭 합격하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가짐, 이게 정말 절정의 달에 있으실 건데 시간이 갈수록 저게 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선생님의 신념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정한 목표에서 선생님들이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과 목표, 어쩌면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과정, 선생님들이 세워야 할 계획들이 없다면 조금은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합격하는 거지만 계획을 생각해 보면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조금 나중에 저 신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2차 준비하고 이러면 최종 합격할 수 있지, 이건 좀 막연하잖아요. 열심히 좀 막연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노력도 체크해 보면서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 좀 덜 지쳐요. 그러면 저 신념이 안 무너질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세운 목표 있죠. 그 목표에 따라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러면 연간 계획이 있으셔야 할 거고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해당하는 목표,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할 목표, 이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될 거고, 상반기에도요, 1월부터 이 다달이 목표, 매월의 목표를 세우셔야 할 거고, 그 매월의 목표도요, 그 계획도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거고요, 매주로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일.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 눈 딱 뜨시고 나서 무슨 생각했어요? 아마도 눈을 딱 뜨고 오늘 전공체육 개강하는 날인데 그러면 내가 오전에는 이렇게 이동하고 오후엔 가서 수업 받아야 될 거고 오후에는 다시 귀가할 거고,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에 가야 하니까 다른 날과 달리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매일매일의 계획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거에 따라서 매주, 이번 주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번 주에는 어느 영역까지 어떤 수준까지 해야 돼. 그러려면 오늘은 이만큼 해야 되고 내일은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될 거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매월 해야 하는 일들이 선생님들 분량을 체크해 가셔야 될 거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느 수준까지, 하반기에는 어느 수준까지. 하반기는 또 이제 우리가 11월 말이면 시험을 봐야 되니까 10월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눈 계획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목표에 따른 신념이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가셔서, 오늘 수업은 제가 되게 부담 없는 수준으로 할 거예요. 속도도 천천히 갈 거고 분량도 많지 않은 양으로 갈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늘은 요 계획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월에는 혹은 2월 달까지는 어느 수준까지, 3, 4월은 어느 수준까지, 이런 계획들을 선생님들이 좀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매월 얼마만큼을 해야 되는지, 또 매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 놓고 노력을 해 가시면 안 지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 나중에 신념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 되게 힘들어요. 저도 노량진에서 2년 살아봤었거든요. 2004년, 5년, 2년을 살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 오늘 처음 뵙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맨 처음에 노량진에 와서 학원에 들어갔던 그 첫날 첫 수업, 그때를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오후에 수업을 시작해서 되게 늦게 들어갔는데, 하루 중에 이렇게 늦게 들어갔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이제 주어진 책 놓고, 와, 이거를 도대체 그냥 열심히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 갖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뭐가 중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그래서 책을 보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위쪽은 이제 자주 열어봐서 좀 두꺼워져 있고, 아래쪽은 안 열어봐서 이렇게 얇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엔 힘들어져요.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찾아와요. 뭐가요? 제가 그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탈의 욕구가 많이 찾아와요. 되게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친구랑 뭐 하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것하고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싸워야 돼. 그러려면 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얘를 꽉 잡고 계셔야 돼. 근데 이제 1년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흔들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제가 매해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되게 춥죠? 금방 더워져요. 되게 빨라요. 엄청 빨라요, 시간. 금방 더워지고 금방 낙엽 떨어져요. 그 얘기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이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몇 달 지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나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한숨부터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러면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딱 돌아봤을 때 벌써 몇 달이나 했는데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한 거지? 라고 한숨부터 나오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면 앞을 보면서도 한숨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의 노력을 꾸준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계획에 의하면 저는 이제 요거였어요. 첫 번째, 수업을 듣잖아요. 노트 정리를 해요. 그날 수업 들은 부분은 그날 노트 정리를 끝내요. 그러면 수업 듣고 노트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다 끝난 다음에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나서 이렇게 정리된 노트를 보면, 아, 내가 어제 열심히 했구나. 내가 수업 듣고 열심히 정리를 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내 스스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쭉 쌓아져 가면요, 한 달, 두 달 쌓아져 가면 내가 해왔던 노력들, 이러한 노트들도 쭉 쌓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흔들림이 덜해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해. 책에 줄만 좀 그어져 있어. 이러면 의심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게 맞나?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를 하시라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하시라고. 서브노트를 그날 수업 듣고 그날 내용을 정리해서 노트를 정리를 해보세요. 이것마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듣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비로소 정리가 되면 이제 내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막 쓰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씨도 좀 예쁘게 써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중간에 저한테 해요. 도대체 해야 됩니까? 왜요? 하루 종일 했는데 이거 몇 장 못했어요. 쉬는 날이라고 수업 듣고 하루 종일 이거 했는데 서너 장밖에 안 나왔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놓고 외우고 말지, 이거 서너 장 만들려고 하루를 다 쓴다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듣고 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래요. 제가 2004년도 수업 듣고 2005년도 수업 듣고 이랬을 때도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하고 같이 수업 듣고 이랬을 때 저도 물론 그런 날들이 있었겠죠. 오늘 수업 들었으니까 됐어. 그러면 수업 들었으니까 오후엔 가서 당구 쳐, 술 먹어, PC방 가서 게임해. 왜? 수업 들었으니까. 대부분은 사라져버리죠. 수업 들었다고 해서 그거 다 남아있으면 아이고 이거 준비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준비하시러 가셔야지. 그래서 이걸 해놓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안 와요. 대부분 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나서 다음 과목 한 바퀴 돌고 그 과목을 내가 다시 찾아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너무 생소해지잖아요. 이거 가지고 남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의 경쟁 상대는 누군데요?
물론 우리 OT 때 선생님들 저기 설명회 때 선생님들 자신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나중에 최종 경쟁자는 선생님들이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엊그제 1차 발표했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또 50%는 또 떨어져 갖고 오세요. 그분들하고 선생님들이 경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이만큼 고지에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마도 여기 밑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막연히 열심히 했어. 이거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전공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교육학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 그래야 덜 지쳐요. 그래서 뭐 만드시라고요? 서브노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제가 공부할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인데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브노트 만드는 팁은 그래요. 제가 만든 팁이었는데 저는 한쪽 페이지만 썼어요. 이쪽 페이지는 놔뒀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반대편까지 다 채워버리면 나중에 내가 공부하다가 채워야 할 내용들이 있을 때 채울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쪽 편에다 이쪽 면에 이렇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처음에 공부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넣고 어떤 내용들을 넣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기출됐던 부분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기출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기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 있어요. 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뤄야 돼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 완성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없는 사람하고 만들어 놓은 선생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시 보게 되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던 사람들 있죠. 다시 돌아와서 얘를 보면 되게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봐봐요. 오늘 수업 들었죠. 한 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해야지 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 또 봤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쓰잖아요. 벌써 몇 번 하고 있어요. 서너 번의 작업을 더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보다. 그래서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지라도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준이 확 갈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과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량 때문에 그래요. 분량 때문에. 너무 많은 양 때문에 만든 사람과 만들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저 같이 운동하는 분이 변호사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래서 서브노트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시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랑 공감하셨던 얘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봐야 하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보잖아요. 서브노트를 다 정리를 해야 된대요. 다 정리를 해서 그게 언제 발휘되느냐. 우리 이야기 말고요. 그들 1차 발표하고 2차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없대요. 얼마 없대요. 이제 뭐 오늘 내일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량에 비해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놓고 이 내용은 내가 외운 거야. 패스. 이거 외운 거야. 아직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보고 이거 봤어. 패스.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그 많은 분량을 볼 수가 없대요. 2차 준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11월 가서 11월 마지막 주 아마 27일 날 보게 되겠죠. 11월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이 이 노트를 보고 얘를 확인해 봤을 때 선생님들의 노트를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서 선생님들이 이건 출제되었던 부분이야. 이건 내가 외웠던 거야. 외우지 않았던 거야. 이런 체크가 되어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11월에. 그래서 앞 페이지 보면 얘 동그라미 친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내가 다 외웠으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열었을 때 얘만 한 번 더 읽어보면 돼요. 이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하루에 한 바퀴가 돌아가요. 왜냐면 얘네들은 내가 외웠잖아. 패스. 얘도 외웠잖아. 눈으로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돼요. 이거 보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외운 내용을 눈으로 보는데 몇 초 안 걸리죠. 몇 초 만에 확인하고 넘어가고 몇 초 만에 확인하고 넘어가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고 안 외워진다? 다시 한번 써보고 이런 정도의 작업만 하면 하루에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해놓지 않은 분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는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이건 설명회 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갔고, 여튼 선생님들이 요거 지금 설정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선생님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셔야 되고, 그 계획을 세분화해서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깨지면 안 되겠죠.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을 미뤄 놓아 버리면 내일은 해야 할 게 2배가 되잖아요. 하루 더 미루면 3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절대 저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오늘 소화하지 못하면 내일은 오늘 거, 내일 거, 이틀 거를 해야 돼요. 훨씬 힘들어져요. 그러다 지치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지쳐버리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해야 할 것 오늘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가장 편하게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1, 2월에 제 커리큘럼은요, 1, 2월에는 기초이론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초이론 수업할 때에는 선생님들의 이제 그 대학교에서 수업받은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걸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로 임용고사를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베이스가 이렇게 낮게 깔려 있다라는 가정하에 하나하나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 거고, 이제 3, 4월이 되면 심화이론 할 거예요. 이 심화의 의미는요, 요거를 복습하는 의미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 심화에서는 기초에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요거 기초이론에서 한 거 플러스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이제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결국엔 심화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건너뛰고 여기를 오게 되면 조금 이해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암기를 해야 할 것이냐,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요거 갖고 많이 고민하잖아요. 왜 이게 고민거리예요? 두 개 다 해야죠. 암기 없이 이해만 가지고요, 이해 없이 암기만 가지고 안 돼요, 시험이. 그래서 예를 하면 암기가 쉬워지는 거고, 암기를 안 하고 가면 시험 문제에 가서 내가 써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이론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챙겨 놓을 거고, 심화에서 조금 더 추가시킬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출 분석할 거예요. 02년부터 22년까지 이때 출제된 기출 문제들을 다 살펴볼 거고요. 요 기출 문제 잘 살펴보면요, 올해 출제될 문제의 대부분은 맞춥니다. 대부분은 기출 문제 변형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7, 8월에 문제풀이 할 거예요. 기출 분석할 때는요, 여기 기출 문제 평가원에서 낸 문제, 여기서 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 여기서는요 제가 낸 문제, 얘가 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여기보다 영역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살펴볼 거고 9월, 10월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11월에 총정리 할 거고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 잘못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총정리를 하고 가는 이유가, 모의고사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죠. 저 선생님은 어떤 문제 냈대, 저 선생님은 어떤 문제 냈대, 저 선생님 이거 뭐 나온다고 했대, 이거 봐야 된대. 그래서 2달 동안을 문제만 풀고 다닙니다. 이분 거 문제 받아다 풀어보고, 이분 거 문제 받아다 풀어보고, 점수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체크해보고, 한숨 쉬기도 하고, 아싸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2달이 지나가요. 이거 없이 시험 보러 가면요, 자칫 요때까지는 전 영역 이렇게 다 돌려봤잖아요. 그런데 요때 모의고사 때는요, 문제로 다뤘던 부분만 살펴봤죠. 나머진 부분들은 지금 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가 살펴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오면 자칫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몇 개월 전에 봤어요. 한 3개월 전에 본 거잖아요. 3개월 전에 본 아이가 툭 나오니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때 총정리를 다 한번 하고 갈 거예요. 11월에 3주 동안. 그래서 전 영역을 다 나올 법한 부분을 다 살펴보고 가면 훨씬 선명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계획도
아, 얘가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하니 나의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때 서브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가서 직접 쓰세요. 제가 타이핑도 해보고 써보기도 했어요. 타이핑을 전 과목을 타이핑을 다 해봤는데 한글로 작업하는 게 좀 빠르니까, 쓰는 것보다 좀 빠르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해서 인수해서 봤거든요. 정감이 없어요. 내 글씨가 아니어서 내가 쓴 거, 내가 정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 글씨가 아니어서 눈에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오늘 제가 많지 않은 양을 수업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셔서 아, 몇 페이지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보완해요. 그러면 3, 4월까지 선생님들 몇 바퀴 돌려보시게요? 수업할 때 한 바퀴 돌았죠? 요때 한 바퀴 돌았죠? 서브노트 만들면서 아까 몇 번 봤어요? 선생님들이 눈으로 한 번 봤죠?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쓰느라고 한 번 또 봤죠? 벌써 몇 바퀴 돌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때는 이제 여기 서브노트에 기출된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이 기출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출 분석은 문제 봐봐요. 풀이가 아니라 분석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지? 이거 답이 뭘로 나왔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물었어. 그러면 다음에 뭐 나오겠는데? 여기에서 이 문장이 나왔어. 답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이 이렇게 다뤘어. 그러면 얘와 관련된 예를 좀 봐둬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영역을 넓혀 가셔야 돼. 그래서 서브노트에 추가해야 될 부분들,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서브노트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넓혀져 가야 돼요. 문제풀이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 가보면 이제 내가 어느 부분을 실수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혹은 내가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옛날 시험 문제는요,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쭉, 저가 시험을 직접 풀기도 했었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돌아보면, 제 2004년도, 2005년도 여기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을 05년도 시험하고 06년도 시험을 봤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요때로 나뉘어요. 2005년도 요때까지는요, 이 정도 수준이면 맞춥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뭐가 요구하는 뭐를 쓰시오. 이렇게. 몇 가지 쓰세요. 이거 아까 정리한 얘들 있잖아요. 뭐에 해당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줄 외워. 얘가 문제에 나왔어. 심지어 4.5점 이렇게 나와요. 하나 쓰는데 1점씩이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은 못 외웠는데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가 벌써 4.5점짜리거든요. 그거 하나 외우면 4점, 못 외우면 4점 못 맞추는 거고. 근데 요때부터 확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외운 걸로 안 돼요, 이제. 그 외운 걸 가지고 요 상황에 접목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요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요때 시험 봤잖아요. 요때 시험 볼 때 떠도는 소리가 그랬어요. 과락이 너무 많아서 채점 기준 완화해서 다시 채점을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이때 시험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버리니까 너무 많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단순 암기 요것만 가지고 몇 가지 외우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까지 해서 상황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아, 이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갖고 가셔야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계획은 일단 1, 2월의 계획은 얘를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생각은 네, 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바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브노트는요, 제가 만드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선생님들이 보면 좋죠. 그래서 해드렸어요. 제가 서브노트 일일이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해드리고 했는데, 남이 만든 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좀 덜 지치게 덜 지치고 이렇게 같이 가기 위해서 매일 형성평가 볼 거예요. 오늘 제가 수업할 거잖아요. 2교시부터 수업하고 나면 그 내용을 내일 아침에 내일 수업하러 오시면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형성평가 문제를. 선생님들이 채점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스스로 아, 내가 어제 공부한 거
생각이 났나? 내가 어제 복습한 게 좀 남아있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드린 자료 보면 매 장이 끝날 때마다가 제가 형성평가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쵸? 이렇게요. 이 부분 형성평가를 보고 선생님들이 저녁에 가셔서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1, 2월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성평가 문제들 있죠. 요거 맞추는 수준이면 훌륭해요. 여기 있는 것 칸 채우는 정도 수준이면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매일 형성평가 볼 거고요. 이제 매월 말에 그동안 이제 1월에 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시험 볼 거고 2월에 했던 거 시험 볼 거고 그것도 채점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채점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스스로 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보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네. 선생님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2차까지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기의 비중이 조금씩 높여가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기를 1차 끝나고 나서 실기를 준비하시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죠. 한 달 갖고 한 달 아니죠. 2주밖에 안 되죠. 1차 발표하고 2차 시험 볼 때까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돼요. 1차 끝나고 볼 때까지 한 달 반이죠.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운동을 다시 운동 능력을 끌어올려서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아요. 1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선생님들 몸이 달라졌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몸이 아니에요. 다른 몸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근육량도 다 빠져나가 있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뭐만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운동 신경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몸이 안 따라와. 그래서 가뜩이나 날까지 추워. 그래서 1차 준비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 준비하시면서도 최소한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러닝 정도는 꾸준히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시간이 선생님들이 러닝 하시는 시간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시간 들여서 러닝을 하고 이렇게 해요. 러닝할 시간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봐요. 나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딱 1시간. 요 정도만 해도 한 30분 정도는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 30분 달리는 거를 꾸준히 매일 이렇게 하면요. 그 시간이 절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 공부할 때에는 여기 노량진에 있을 때에는 여기 학원 자습실이 10시에 닫았어요. 10시에 닫으면 헬스장 가서 뛰었어요. 이렇게. 헬스장 가서 뛸 때 그냥 얘는 멍 때리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시험 볼 때에도 매일 러닝을 했어요.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러닝을 하는데 러닝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달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선생님들 해봐요. 분명히 느낍니다. 아, 이 시간이 분명히 손해보는 시간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뛰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오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좀 더 저 신념을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달리면서. 그래서 그 시간이 절대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최소한 러닝 정도는 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수영, 체조,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어찌어찌 하죠. 근데 수영과 체조는 단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수영장 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매월 최소한 체조는 제가 같이 체육관 대관해서 선생님들하고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임용에서 요구하는 체조의 수준은 아직 다행히 제 몸이 덜 망가져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은 되어요. 그래서 매월 체조 지도를 할 건데 그건 이제 정해진 날짜 체육관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날짜가 되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체조를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체조를 하시게 될 거고 저것도 가만히 계시다가 가서 이렇게 체조 하시잖아요. 별로 효과 없어요. 이제 제가 뭘 보고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예전에 1차 끝나고 이제 2차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체조가 짐스럽잖아요. 너무 짐이잖아요. 그동안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조 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한대요. 등록을 해서 가서 체조 배웠대요. 그래서 체조 할만해?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물구나무가 안 된다고요. 물구나무 서고 왔어요.
학원비 내고 가서 물구나무만 서고 왔대요. 얘가 안 되면 다음 게 안 된다고 해서 물구나무만 서고 왔대요. 맞는 말이에요. 물구나무가 안 되면 핸드스프링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아직 일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구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하다 보면 못 일어난 아이가 어떻게 걷겠어요. 걸어도 좀 가다가 넘어지고 이상하게 걷겠죠. 그런 것처럼 물구나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스프링을 하라 그러면 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하실 때 댁에서 물구나무를 좀 연습을 해갖고 오세요. 선생님들 물구나무 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냥 벽에다가 손 짚고 벽에다가 딱 대고 몇 초 버티는 것 정도. 지금은 아마 선생님들 뭐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좀 있으시겠지만 벽 대고 물구나무 서서 한 30초 버티는 건 쉽지 않을걸요. 남자 선생님들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조한대. 그래서 체조하러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이제 당일날 컨디션대로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시죠. 계속 핸드스프링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하시고 가서 이제 저한테 톡이 오죠. 다음 주에 이제 톡이 와요. 죽을 것 같대요. 왜냐면 오늘은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봐봐요. 우리 몸을, 온 체중을 다 지탱하고 다니는 아이는 이 튼튼한 하체가 이렇게 지탱하고 다녔는데 핸드스프링 하면서 내 몸을 띄우는 이 힘을 상체가 이 팔과 어깨로 다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1시간, 2시간을 계속 하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신 분들이 3일 동안 정말 멍석말이 당한 기분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걸 안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고통받습니다. 정말 한 3일 동안 정말 죽어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해갖고 오시잖아요. 실기하러 가잖아요. 핸드스프링 하러 가면 장담하건대 가을이 되기 전에 핸드스프링이 완성됩니다. 핸드스프링 한 번, 늘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인데 핸드스프링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살면서 해본 적이 없대요. 이분이 수시로 합격한 분이라 실기도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핸드스프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8월 되니까 핸드스프링 완성이 돼요. 준비해갖고 오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면 제가 만들어주겠지.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소한 물구나무 정도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 실기는 체조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체조장을 대관해서 할 거고 나머지 국이나 이런 종목들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체육관이 오픈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제가 되게 애먹고 있어요. 지금 모든 준비는 되어 있어요. 후배가 형 이거 하시면 제가 체육관 열어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와서 쓰세요. 거기 선생님이니까 지가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체육관을 열어주질 못해. 그래서 지금 다른 체육관을 2월에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계약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기존에 이렇게 계약하고 있던 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1월까지 마치고 2월부터 새로 계약을 하는데 가능하면 계약을 해놓을 거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간단한 실기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장담 못하고 체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2월부터가 시작했는데 올해 1월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냥 빨리 시작하고자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요.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상에 가야 합격한다고 쳐요. 근데 많은 분들이 1차 커트라인이 이 정도에서 형성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분들이 여기 1차 커트라인에서 요만큼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그 선배들이나 이렇게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면 소수점으로 떨어졌다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게 뭐냐면 점수대들이 대부분 여기에 몰려갖고 있어요. 요 커트라인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커트라인 밑으로 점수들이 이렇게 형성되죠. 저 위에도 이렇게. 커트라인이 여기에 형성되니까 요 조그마한 차이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이 차이가 정말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늘 하시는 부탁드리는 게 실수하지 말아라.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1점 내려와 버리면 일로 와 버린다고요. 소수점 갖고 이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아마도 그래요. 선생님들 다 다르시겠지만 선생님들 수준은 아마 이쯤 어디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고 가시면 안 돼요. 1차 커트라인 보고 가시면 100명 중에 몇 등 한 거예요?
100명 선발하는데 150등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50명을 잡아야 돼요. 50명 잡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목표는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커트라인보다 적어도 4, 5점 정도는 높은 곳을 선생님들이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과 올 11월에 선생님들이 경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들을 밟고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선생님들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알려고 노력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이 기회를 갖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다니까요. 매우 적으면 강압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기간도 길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쉽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선생님들이 다 초수시라면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 지금 시작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때 돌아오십니다. 1, 2, 3월 혹은 4월 요때까지 기간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보내다가 요때 되면 와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여기까지 와 있어. 그래서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올해는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1차에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오시면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은 왜 결과가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답을 하시는데 그분의 답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모르겠어요. 시험이나 빨리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미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조그만 실수 때문에 여기 떨어졌거든. 여기에 떨어진 분들은 100명 선발이면 몇 등 하신 거예요? 최소 아무리 잘했어도 151등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 한번 더 보면 합격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가지고 빨리 시험이나 한번 더 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 상담하러 온 분을 혼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난 여기에 와 있고 기회만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1월이잖아요. 이 생각을 언제까지 갖고 와요? 요때까지 계속 갖고 와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뭐를 해요? 작년에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던 본인의 실력을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뚝 떨어뜨려 놔요. 대부분 생소해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외우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소실돼 버렸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들과 선생님들은 여기에 올라가요. 같이 손잡고 가요. 물론 이분들이 그동안 보아온 것 때문에 내공이 쌓여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현재 수준이 1월 달에 나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임용 준비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부탁이 이거야. 임용에 대충은 없다. 대충 가잖아요. 점수도 대충 나와요. 그 대충 점수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선생님 요 수준까지 딱 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셔간다니까요. 열심히 해오셨군요. 갑시다. 모셔간다고요.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선생님이 고민하셔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맞나? 이렇게 하면 합격하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이 고민과 걱정 이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는데요. 지금은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고민 안 해요. 왜요? 이리로 가면 된다니까요.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오늘 나태해지지 않고 조금씩 한 계단씩 내가 잘 올라가고 있나? 눈에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것을 선생님이 고민하셔야 되지. 이렇게 가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고민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발로 직접 한 계단 올라가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가요. 이 말을 누가 공감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이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요. 이 말을 누가 이해했냐면 합격한 선배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야, 그 선생님 말 맞아. 그대로 해. 하고 나면 아,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알아서 합격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선생님들이 고민은 이렇게 하면 맞아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지지 않고 잘 가고 있어? 나를 돌아보면 돼요. 선생님들이 직접 하나씩 올라가면 가능해요. 임용시험이 매우 어려운 시험이라고들 주변에서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그 힘든 길을 네가 가겠다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우, 나 그거 못해.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상하게도 저랑 수업 받았던 많은 분들이 초수분들이 합격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되게 놀랬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여기 앉아 계셨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어요. 그래서 5월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어요. 논문 통과해야 되니까 논문 때문에 또 자주 못 나왔어요. 그 해에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7, 8월 이때까지 이제 결혼도 했지, 논문 해야 되지, 저기 교생실도 다녀왔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겠구나, 아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나중에 최종 합격하더라고요. 그 해에 그 많은 일을 다 했어요. 한 해에. 그래서 보면 초수에 합격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도 여기 근처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수업 받고 이랬던 분인데, 근데 한 번에 하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남는 여유 있는 성적으로. 10월에 원서 쓰잖아요. 10월 말에 원서 쓰잖아요. 금요일까지 이렇게 원서 쓰는데 목요일에 물어보고 원서 썼어요? 금요일에 원서 썼어요? 너무 심란하지만 밝은 미소 있죠. 미치겠다고, 어딜 써야 되겠지 모르겠다고. 자기 학교를 생각해보면 서울을 써야 되고, 고향을 생각해보면 저쪽을 써야 되고, 자기가 제주도 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쭉 해왔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제주도고, 그래서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길래 나중에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아무 쓸데없는 고민이 될 수도 있다. 나중에 어딜 써도 그냥 합격하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나중에 1차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어딜 써도 되는 그냥 점수, 남는 점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튼 선생님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생각해 보면 300일 넘죠. 그쵸?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루에 10시간씩만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시간. 그러면 3000시간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쵸? 이건 어떤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 아니, 여기서 아무것도는 학교를 안 다니셔도 되는 분들. 노량진에서 24시간 공부가 가능하시는 분들. 최소한 10시간씩은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3000시간의 공부를 하고 가실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원도 했어야 했었고, 교생실습도 해야 되고, 학교 수업도 받아야 됐었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시간이 월등하게 더 많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합격하는 걸 보면 단순히 시간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라는 것도 선생님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과에.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운동하고 활동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많은 분들이요, 이 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질 못해요. 앉아서 차분하게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차분하게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여기에 오롯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남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는 영특한 두뇌를 가지고 남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좀 더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시간이 조금 덜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걸릴 것이고, 어쨌거나 누구든 이 내용들을 다 흡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있잖아요. 최소한의 시간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못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지금부터는 어쩌면 앉아있는 거에 익숙해지시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집중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마음부터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 책에 오롯이 집중하는 이 연습도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이러한 연습이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이 시간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너나 나나 똑같이 같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해 갈 건데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첫 번째 경쟁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나 자신. 놀고 싶어 하는 내 마음도 억눌러야 되고,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억눌러야 되고, 이거 덮고 다른 거 보고 싶은 이 마음도 억눌러야 되고, 오롯이 집중하는 연습. 이것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가져가는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민 하지 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잘 하고 있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고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도 선생님 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대신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잘 가고 있어. 나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에 오셔서 저한테 요거 자료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보세요. 뭐 파는 사람 같죠? 해가 갈수록 얘가 줄어요, 양이. 왜 그런지 알아요? 보세요. 선생님, 저 이거 갖고 가서 좀 보고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러세요, 갖고 가세요. 왜 줄지? 양이 줄고 있어요. 어쨌거나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체육 교수학습 이론부터 천천히 들어갈게요. 천천히.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